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아웃렛 몰에서 갑자기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큰 충격을 또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은 보안 회사에서 보안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30대 남성으로 아직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아웃렛 몰을 순식간에 이 지옥으로 만든 총기 난사에 미국 사회가 또다시 한번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적극적 이 총기 규제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연방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 참으로 또 충격적인 네.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뭐 미국 사회 전체가 지금 현재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또 피해자들 중에 또 우리 한인도 있어서 말이죠. 네. 한인 사회도 이 경악을 하고 있는데 용의자 신원이 드러났죠. 예, 드러났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그 용의자는 30대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세상을 떠났죠. 현장에서 사살됐고요. 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 하지만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용의자는 사살됐지만 경찰은 계속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를 보면 눈에 띄는 직장 경력이 있죠. 2016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4년간 텍사스주 보안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보안 요원이었는데요. 한 곳도 아니라 세 곳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을 계속 이 보안회사 쪽으로만 다니고 보안 요원으로만 계속 근무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총을 많이 다뤘을 것이고 그러면은 총기 전문가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는 총기 전문가죠. 그건 뭐 네. 분명합니다. 물론 뭐 정부 요원은 아니지만 민간 보안회사에서 계속 이 근무하면서 민간 보안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총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요원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총기 전문가죠. 실제로 범행 이후에 경찰이 차량 집 등을 이제 수색해 보니까 반자동 소총 AR-15을 비롯해서 다량의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뭐 보안 요원으로 활동했으니까 어느 정도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총에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그 이틀 전 토요일에도 그 아울렛에 완전 무장한 채 나타나서 처음에 무슨 군인 출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완전 무장한 그 총기 전문가인 것이 확연히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범인은 뭐 극우주의자인 것이 드러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는 범행 당시 현장에서 방탄조끼 입고 나타났는데 이 조끼에 RWDS가 새겨져 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RWDS는 약자죠. Right Wing Death Squad.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극우 암살단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극우 암살단 약자를 자기 조끼에 패치로 부착해서 착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 RWDS가 굉장히 좀 인기라고 그러죠. 네오나치, 백인 우월주의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그런 이 약자 문구라고 하는데 이걸 차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극우주의자 네오나치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망한 범인의 SNS에 대한 조사를 봐도 극우적인 백인 우월주의자 성향이 나타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연방사고 FBI가 범인이 이제 사살된 후에 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의 SNS 활동 내용 등도 지금 빠짐없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의 게시물에 네오나치 관련 자료가 상당수 올라 있는 것이 지금 네. 확인이 됐습니다. 이 네오나치 자료는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종적, 민족적 동기가 부여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표현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또 뭐 이미지 수백여 개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은 됐다고 하지만은 네. 사실
이런 범죄는 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그렇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희도 정말 어디 가기가 겁이 날 정도예요. 겁나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가르시아라는 특정인은 사살됐지만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이런 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2제3의 가르시아는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어디를 간다는 게 이제 두려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댈러스 인근의 그 앨런이라는 시의 그 아울렛이었잖아요. 프리미엄 아울렛이었는데 앨런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 또는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주에 이 네오나치 극우 단체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텍사스가 이제 보수적인 곳이고 총기를 거의 규제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주 이런 극우주의자들이 자유롭게 총을 차고 다니면서 활동하는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범행은 마우리시오 가르시아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어떤 암시라든가 그런 것을 뒤에 어떤 극우 단체나 극우 세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미국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극우주의자들이야 뭐 텍사스에 많이 있긴 하지만 다른 주에도 다 있으니까 어디서 어떤 범죄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또 극우주의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또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공공장소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뭘 어떻게 나갈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참 밖에 나가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참 그렇습니다. 뭐 아울렛 몰에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요. 아울렛 몰이라는 거는 뭐 옷이라든가 네. 무슨 신발이라든가 이런 각종 상품을 구입하러 가는 곳이고 그런 데서 사실 총기 난사를 저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쇼핑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미국인들에게 참 큰 충격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아울렛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전혀 관계없는 그럼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울렛 몰이라는 곳이 거기에 무슨 진보주의자들이 가는 곳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들이 가는 곳도 아니고 그냥 쇼핑하러 가는 곳인데 또 가족 단위로 많이 가족 가잖아요. 단위로 많이 가고 네. 무슨 친구가 가고 연인들이 가고 이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왜 총기 난사를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안전한 곳이 없다. 이 미국 땅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고 있고요. 정말 재수 없으면 운이 없으면 무슨 마켓 가서 장을 보다가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맞아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네. 듣죠. 그래서 어딘가를 가기가 참 무섭다 이런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그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 사건을 보면 댈러스 인근에 위치했고 토요일 오후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맞아서 쇼핑하던 상황이었고 근데 갑자기 총격이 일어나서 총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놀라서 사람들이 뛰면서 아울렛이 완전히 그 케이아스 그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갑자기 총소리 나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총을 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론가 피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피하는 게 안전한 건지 무조건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났고요. 가족 단위 쇼핑객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있다가 공포에 질리는 그런 모습 참 처참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있던 분들은 생과 사가 엇갈리는 아주 심각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네. 이 그 정말 참혹한 그 자체였어요. 저도 이게 그 토요일 날 그 뉴스 준비하면서 뭐 저야 뭐 댈러스를 직접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SNS,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제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봤는데 그 아울렛에 있는 H&M 그 매장 앞쪽에 사망자들 다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저도 이 기사를 또 소식을 서치하면서 생생한 그 사망자들 모습 볼 수 있었는데 너무 처참한 모습이어서 그 사진은 물론 뉴스에 올리진 않았고요. 저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정말 참혹했어요. H&M 샵이 그게 정말 어른 할 것 그렇죠. 없이 좀 의류죠. 네. 의류 매장 아닙니까? 네. 그냥 누구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곳인데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맞아요. 거기서 이 남녀노소가 다 쓰러져 있었고요. 총기 난사범이 H&M 매장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총기 난사범이 총을 쏘는지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뛰어다니거나 차를 몰고 달아나는 모습이었는데 한 운전자는 그래서 다행히 차를 타고 딸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아울렛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다가 당황해서 범인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야.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범인 있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바로 차를 돌려서 범인 반대쪽으로 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범인이 총을 쏴가지고 차에 총알이 2발이 박혔다고 그럽니다. 예.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2발이 굉장히 좀 일촉즉발의 참. 상황이었던 그만큼 정신이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주말이고 해서 부모 따라서 쇼핑을 많이 나갔다가 정말 최악의 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리니까 그 순간에 일부 아이들이 넘어지고 막 밟히고 이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은 순간이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총기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 날 어제 일요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AR-15 스타일의 돌격 소총과 전술 장비로 무장한 공격자가 쇼핑몰에 난입해서 총기 난사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사회는 올해 들어서만 약 200여 건에 달하는 총기 난사 사건을 겪었다. 올 들어서요. 올해 들어서만.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올해 들어서 절반도 안 지났는데. 절반도 안 지났는데 이렇습니다. 14,000여 명이 넘는 우리 주변 시민들이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어린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도 총기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방의회의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격용 무기 대용량 탄창 판매는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보편적인 신원조회, 안전한 장소에 총기를 보관할 것 등도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을 종료하는 법안을 의회로 또 보낼 것이라고 얘기했고 연방의회가 지금 이런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자기는 지체 없이 서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참 그렇습니다. 이 연방의회가 뭔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뭐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뭐 총기 규제 목소리 높이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한두 번 아닌데요. 과연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미국의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정말 좀 심각해요. 심각해요. 네. 이 총기 폭력 아카이브라는 그 미국 내 총기 사건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가 그 계산한 그 수치를 보면 네. 지난 6일 이번 그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 총기 난사까지 포함해서 올해 들어서 199번 그 총기 난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총기 난사는 올해 200번째가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일어난 총기 난사가 199번째. 미국에서 총기 난사는 명확하게 그 기준이 있죠. 총격범을 제외하고 총격범이 이번처럼 사살될 수 있는데 총격범을 제외하고 피해자만 4명 이상 총격을 당했을 때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면 총기 난사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99번에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이 올해 들어서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텍사스주가 좀 심각한데 미국에서도 가장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 주예요. 특히 2021년 9월부터는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주민들은 공공장소에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는 총을 차고 다녀도 문제가 안 돼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별도의 그 공공장소 총기 휴대 면허를 별도로 받았어야 됐고 아니면 또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공공장소 총기 휴대할 수 있는데 장전한 상태에서도 휴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가르시아 이 사람도 그 뭐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 사람의 히스토리도 나오겠지만 마우리쇼 가르시아 이번 그 범인도 보안 요원이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소위 총기 협회 NRA가 얘기하는 국가위 백가위 맨날 그러는데 가르시아도 국가위지 않습니까? 네. 보안 요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위가 하루 아침에 돌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총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난사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NRA가 주장하는 국가위 백가위 이론이 맞아떨어지는지. 이 가르시아라는 범인은 이번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국가위였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백가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주 같이 이렇게 완전히 풀어놓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났고요. 아무튼 참 안타까운. 글쎄 예. 어제는 또 뭐 SUV를 몰고 그렇죠. 또 예, 또. 이민 그 이 그렇죠. 보호자 앞에 그 앞에, 버스 예. 정류장을 그냥 덮쳐가지고 말이죠. 또 8명이 사망하고 근데 이렇게 9명이 부상을 그렇죠. 당했는데 이게 참 텍사스주가 좀 너무 좀 심각하게 좀 심각하죠. 가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번 기회에 하여튼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좀 말이에요. 우리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